네,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택융자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2020년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네, 네. 가장 크게 이제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네, 코로나로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택 시장이나 또 융자 시장, 여러 가지 경제에서도 많이 영향을 받았고. 정말 한참 깜짝 놀랐죠. 4월 달에 네. 아시다시피 우리가 팬데믹이 3월 달에 됐고 4월 달에 모든 분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융자 시장은 어땠어요? 작년에는 뭐 굉장히 많이 바쁘셨죠, 한 제2융자. 해를 이제 비교해 보면 네. 4월 달 한 달만 빼고 나머지는 뭐 바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팬데믹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 팬데믹 이제 코로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건 3월인데 4월 한 달 동안은 패닉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5월 스탑되고 4월 한 달 동안은 조금 뭐 갈피를 못 잡았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그러다가 이제 5월서부터 기준금리가 동결된다는 발표 후에 맞습니다. 이게 장기화 될 거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몸소 깨닫는 이후서부터 이제 부동산도 많이 바빴어요. 그러면 작년에. 이제 올해 네. 2021년 부동산 그 경기는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전망은 아무래도 뭐 지금이랑 작년이랑 뭐 비교했을 적에 작년이랑 비슷한 분위기로 흐를 것 같아요. 올해도 가장 큰 게 이제 저금리. 저금리 예, 맞죠? 네. 저금리로 인해서 분위기는 비슷하고 또 조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항상 모자라죠. 네, 굉장히 많이 경쟁이 심한 분위기 속에서 바삐 지낼 것 같습니다. 융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끝나지 않는 한 네. 낮은 이자를 유지를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저희 뭐 BDS 시청자분들도 올해는 그래도 팬데믹을 저희가 종식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바이러스도 네. 이제 풀렸으니까 백신이죠. 네, 네. 백신이 이제 풀렸으니까 바이러스도 이제 종식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좋은 일들만 많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저조차도 이제 일을 하면서 많이 궁금해하고 이런 인포메이션을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셨으면 하는 부분을 조금 다뤘어요, 영상을. 네. 그래서 저희가 집을 살 적에 도대체 집을 살려고 이제 계획을 잡고 도대체 이제 다운페이 이후에 다운페이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렇죠. 얼마 정도가 들어가냐 이 질문을 많이 하시고 궁금해 하시고 주택을 구입하시는 바로워 입장에서는 다운페이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네. 있는데 다운페이 플러스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금액은 클로징 코스트와 그다음에 우리 재산세도 있을 거고 뭐 취득세도 있을 거고 이런 돈들을 항상 예비로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그 집 가격의 한 3%에서 뭐 많게는 한 4% 정도 예산을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 저희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손님께 다운페이 플러스 추가 비용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비용이 이제 클로징 커스트 그렇죠. 예, 주택 가격의 3% 내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업투 4%까지도 추가 비용이 이제 클로징 커스트라는 게 발생이 되니 이거를 예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흔히 클로징 커스트라고 말하는데 오늘은 좀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클로징 커스트에 어떤 것들이 포함이 돼 있고 네. 얼마 정도를 예상을 해야지 뭐 이 계획을 하실 적에 네.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해요. 네네. 네, 그래서 클로징 커스트 저희가 이제 융자 손님께서 융자를 주택을 구입을 하시기 전에 재정 상태를 확인을 하시면서 융자 문의를 드려요. 네. 융자인께 이렇게 뭐 최윤석 융자 전문인께 이렇게 문의를 드리면은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상 뭐 집 가격 거기 이제 예상 집 가격을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정도의 다운페이를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러면은 그렇죠. 나머지 그 금액 예를 들어서 뭐 손님께서 10% 정도를 다운을 예상을 하시고 계신다. 90%에 대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와 네. 예, 그 90%가 얼마까지가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이제 알아봐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단 첫 번째로 클로징 코스트를 계산할 적에는 네.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렌더 비용, 네. 두 번째로는 변호사 및 타이틀 관련된 비용,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이제 주택을 구입 시 재산세, 취득세, 그다음에 주택 보험,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매년 또 재산세와 보험비를 내야 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프리페이드 항목에 대해서 이제 걷는 거예요. 그쵸. 걷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이제 헷갈려 하세요. 네. 그러니까는 프리페이드와 재산세와 취득세 그리고 변호사 비용, 렌더 비용을 네. 통틀어 클로징 코스트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네. 보통 이런 비용을 그냥 쉽게 클로징 커스트 하는데 합쳐서.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용자 상담을 받으실 적에 견적서라는 걸 주시잖아요. 그렇죠. LE라고 하잖아요. Loan estimate. 론 에스티메이트. 네, 네. LE라고 흔히들 하는데 그렇죠. 그 일종의 견적서예요. 견적서죠. 예, 이런 비용들을 방금 언급하셨던 비용들이 얼마 정도가 예상이 되고 네, 어떤 항목들이 돼 있는지 이런 페이퍼를 주세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론 에스티메이트 그 페이퍼를 주시는데 이 페이퍼에 보니까 론 텀 몇 년, 론 어마운트, 몇 년의 상황, 뭐 30년이든 15년이든 그리고 이자율. 이 이자율은 락인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락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게 플롯이냐 네. 아니면 락이냐라고 명시를 항상 해두기 때문에 네. 예, 플롯이면 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렇죠. 여기 이제 견적서에 보니까 락이 된 상태냐 그렇죠. 이자율이 네, 예, 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제 명시가 돼 있고 방금 또 이게 말씀하셨던 뭐 에스크로 어카운트라든지 뭐 텍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렇게 딱 보니까 클로징 커스트 디테일 하고 또 다른 거로는 other cost. other cost.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세부적인 이제 항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제 LE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저희가 좀 아까 최윤석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흔히들 이 비용을 전체 그냥 클로징 커스트라 하는데 엄연히 말하면 그 클로징 커스트라는 거는 론을 받으면서 발생되는 비용인 거죠. 예, 그쵸. 네. 예, 용자에 관련돼 가지고 발생되는 비용을 정확히 말하면 클로징 커스트고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더 커스트에는 텍스라든지 맞습니다. HOA 비용이라든지 은행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재산세를 대납을 해주기 때문에 네네. 그 재산세를 모아놓는 에스크로 어카운트 맞습니다. 재산세랑 보험료죠. 네, 집보험. 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 비용들은 아더 커스트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네. 네. 이게 론 코스트와 어더 코스트를 꼭 분리를 시켜 주셔야 되는 거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면 쇼핑을 할 수 있고 하지 못하는 그런 캐테고리별로 다 나눠 놓은 거예요. 결국은 론 코스트라고 하는 거는 론 코스트에 보시면 A, B, C 섹션이 있잖아요. 네. A, B, C 섹션 중에 B 섹션은 쇼핑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주택을 구입하시는데 융자를 받으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다 들어가는 비용이 B 항목인 거죠. B 항목에는 주로 뭐 어프레이저 감정가라든지 감정은, 예, 그렇죠. 예, 크레딧 리포트, 신용 조회. 항상 필요한 그런 지출되는 항목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 B 섹션에는 이렇게 쇼핑이 안 되는 항목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하실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다 정해져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솔직히 네. 비교 대상이 아닌 거죠. 네. 여기에 비교 대상은 A 섹션과 B 섹션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A 섹션이라고 하는 거는 오리지네이션 차지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통틀어서 오리지네이션 차지라고 하지만 이제 프로세싱 비용 얼마, 언더라이팅 비용 얼마, 여기에 뭐 론 디스카운트 포인트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리지네이션 차지가 또 들어갈 수도 있죠. 네. 이런 거를 총 합친 비용을 오리지네이션 차지라고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방금 여기 오리지네이션 차지 그 항목 중에 네. 디스카운트 포인트라는 거를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견적서를 LE, 론 에스티메이트 혹은 뭐 클로징 디스클로저 이 같은 그 페이퍼인데 네. 같은 서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 론 에스티메이트를 받았을 적에 그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이 항목을 봤을 적에 많은 바이어들 분께서 착각을 하시는 게 있으세요. 잘못 맞아요. 알고 계시는. 맞아요. 그 디스카운트가 정말 디스카운트를 받아가지고 이 융자 회사에서 나에게 디스카운트를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거를 많이 접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디스카운트 포인트로 디스카운트인가?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참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A라는 회사, A라는 융자 회사에서 이제 견적을 받으시고 B라는 융자 회사에서 받으시죠. A라는 회사는 분명히 디스카운트 포인트가 있고
같은 이자율로 나왔어요. 네. 예, 예를 들어서 같은 이자율로 나왔는데 A라는 회사에서는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줬는데 B라는 회사에서는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안 주고 이자가 같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BDS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하나 주세요. 꿀팁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줬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네. 디스카운트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디스카운트 포인트는 렌더에서 주는 비용이 아니라 렌더에서 손님에게 낮은 이자를 주기 위해 차지하는 비용이라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쵸. 가끔 가다가 이제 견적을 이제 비교해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받고 같은 이자에 연락이 오세요. 자기는 이제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받아서 렌더에서 일정의 돈을 내준다라고 이제 론 에스티메이트를 받고 더 낮다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론 에스티메이트를 손님에게 요구를 해서 비교를 해 보면 결론적으로는 디스카운트 포인트가 있는 융자가 더 비싸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디스카운트 포인트가 말 그대로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오히려 손님에게 피를 더 차지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피를 더 차지하고,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포인트의 그 정의를 꼭 아셔야 돼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2.5라는 이자가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네. 제가 앞전에 저희 전 에피소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자에는 마진이 있어요. 그쵸. 브로커도 마진이 있고 렌더도 마진이 있죠. 그 마진보다 낮은 이자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디스카운트 포인트라는 퍼센테이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진보다 낮은 이자가 나가니 손님에게 그만큼에 대한 마이너스를 이제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 그쵸. 그게 이제 디스카운트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뭐 저희 바이어분께서도 그러고 뭐 잘 이거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맞죠. 그래서 많이 없죠. 봤을 적에 디스카운트 포인트라는 이 명목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번 비교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PR 퍼센티지를 비교를 하면은 그게 나오죠. 그렇죠. 비교가 이제 되죠. APR에 또 이제 컴퍼니들마다 셋업하는 그 방식이 좀 달라서 네. 디스카운트 포인트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아,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네. 매뉴얼로 한번 다 계산을 해보는 게 손님한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A라는 회사에서 이 그 론 에스티메이트를 받고 견적서를 받고 B라는 회사에서 론 견적서를 받았을 때 이자율이 다 나머지는 같은데 A라는 회사에서 이제 디스카운트 포인트라는 항목이 있다 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클로징 커스트, 나중에 손님이 클로징 때 지불하셔야 되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잘 캐치를 하셔가지고 알고 계시는 게 꿀팁일 것 같아요. 꿀팁이에요. 꿀팁이고 여기에 또 하나 또 추가로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 관련된 그런 비용을 샤핑을 안 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내가 변호사를 고를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쵸. 또 변호사를 또 알지도 못하니 여러 군데 또 방문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융자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비용을 좀 샤핑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네. 왜냐하면 계약서가 들어와서 만약에 바이어가 변호사를 선정하는 그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두세 군데 정도 보내서 견적을 받아서 손님이 좀 비교하기 쉽게끔 그런 견적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시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견적을 손님께서 이제 견적을 하실 수 있게끔 일종의 이제 변호사 비용도 그렇죠.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비교가 충분히 가능한 비용 중에 하나예요. 네, 저희 A 섹션과 B 섹션은 A 섹션은 렌더가 차지하는 비용, 네, C 섹션은 변호사 및 타이틀 관련된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이 타이틀 컴퍼니도 다 너무 많아요. 네. 많아서 타이틀 컴퍼니를 어디를 쓰느냐, 어느 레이링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비용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도 당연히 다르고요. 네, 이런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 예 중에 하나죠. 네, 정말 꿀팁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 C 섹션을 보시면은 타이틀에 관련된 항목들이에요. 네네. 변호사 사무실 클로징 어터니에서 차지하는 항목들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새 집 같은 경우는 네. 또 이미 빌더에서 지정해 놓은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C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일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예외가 많아요. 네. 어떻게 뭐 샤핑을 할 수 없고 이제 빌더에서 정해놓은 지정된 곳에서 클로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C 섹션 같은 경우는 새 집이 아닌 이상 리셀 홈을 이제 사실 적에는 방금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회사 같은 데는 또 페어웨이 에셋은 이렇게 비교를 해주신다니까 그런 것도 이제 알고 계셨다가
비교를 하실 적에 융자를 비교를 하실 적에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방금 이 명시했던 A, B, C 섹션 즉 이제 클로징 커스트잖아요. 네. 롱 클로징 커스트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저희가 처음에 LE 견적서가 나갔을 때랑 나중에 이제 이자율이 락인된 다음에는 이 똑같은 폼의 클로징 디스클로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CD라고 하는데 그 네. 클로징 디스클로저의 넘버가 변동이 되면 안 돼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변동이 되면 안 되지만 네. 타이르 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탈러렌스가 한 10% 정도 돼요. 네. 10% 정도 이제 유지를 해주는데 결국에는 숫자가 변하지가 않는 거죠. 네. 이게 한번 론 에스티메이트라는 게 저희가 디스클로저 할 때 손님이 사인을 하는 순간부터 네. 변하지 않는 금액인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 클로징 커스트 중에서 A, B, C 이 항목은 융자에 관련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견적을 받았을 적에 론 에스페이스를 받았을 적에와 나중에 융자의 이자율이 이제 락인된 후에 클로징 네. 커스트를 받았을 때 네. 이 넘버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꿀팁일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오늘 그래서 이 중요한 거,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융자 회사를 비교하실 적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러면 다음 영상을 저희가 여기에 아직 뭐 꿀팁을 드릴 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더 커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고, 오늘은 그래도 많이 도움이 많이 된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애틀란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주택융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